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내가 하던 일에 있어서도 뭔가가 많이 바뀌어지고 뭐 하나가 실이 풀려나가듯이 잘 풀려나갈 수 있는 시기가 병원년 말띠해거든. 내년부터는 조금씩 쌓여지는 시기. 그래서 말년의 복은 있다.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진짜 고운함 믿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안녕하세요, 고운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 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원숭이띠 분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이 예를 들면 몸에 뭐 이런 특징이 있다면은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몸에 이런 것이 있다면은 좀 더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럼 원숭이띠 분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원숭이띠들이 되게 순둥순둥하고 착각할 것 같죠. 그리고 왜 재주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어떤 재롱도 되게 많이 떨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임이 있었을 때 다크호스 같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의외로 욕심도 되게 많고, 내 거에 대한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왜 놓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띠가 무신생 원숭이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취미생활을 한다, 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보면 왜 놀이라든가, 그러니까 왜 그 광대놀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흥이 많기 때문에 왜 클럽 같은 분위기,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댄스라든가 이런 걸 배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띠가 무신생 원숭이띠예요. 그래서 그만큼 끼도 많고 욕심도 많다. 그럼 우리 원숭이띠 분들의 선생님, 인생 살아가면서 또 이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좀 어떤 부분들이 우리 원숭이띠를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이분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한 번은 꺾였어. 이유는 즉슨 뭐냐면, 주변에 지인이 됐던 귀인이 됐던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걸 너무 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잡아야 될 타이밍을 놓친다라고 보면 맞거든. 그 타이밍을 놓치다가 보니까 내 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입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평상시에 조근조근 이쁘게 나가다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말을 갖다가 틱 던진 게 외려 이제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것들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 선생님, 이분들 좀 특징을 좀 바라본다면은 몸에 좀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은 유난히 좀 더 복이 없고 좀 이런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이 무신생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딱 스친 게 뭐냐면, 발바닥,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점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그 점이 아기 때부터 태어났던 게 왜 몽고반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한 30대 40대에 없었는데 뭐가 시커먼 게 있네 봤는데 점이야, 이제 뭐 이런 게 생겼다라든가 이랬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점이라는 거 자체는 보여지는데, 뭐 얼굴이 됐던 목이 됐던 뭐 팔이 됐던 누구나 다 점은 있잖아. 네. 근데 보이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발바닥에 점이 있다. 양말을 신으면 안 보이잖아. 신발을 신으면 안 보이잖아. 그곳에 있었을 때 뭔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활동력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의 어떤 금전이 수확이 되든 아니면 좋은 귀인을 만나든,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가 된다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 그래서 발바닥에 점이 있으면 이 무신생 원숭이띠들은 그만큼 빨리빨리 움직이고 더 활발한 활동이 이어진다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바닥에 점이 있으면 우리 원숭이띠보다는 좋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 막 이런 거를 뭐 예를 들면 점을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안 발바닥에 되고. 그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발바닥에 그리는 건 절대 안 되고, 자연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여기 시커먼 게 뭐가 있어 이제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딱 점이더라고. 그래서 괜찮겠다, 내가 얘기한 적 있거든.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점은 괜찮은데, 내가 펜으로 그리든가 아니면 뭐 진짜 모래도 찍어갖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는 절대 금물. 그럼 선생님, 반대로 우리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몸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유난히 더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내가 아까 발바닥에 점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외려 얼굴에서도 그 눈 밑에
응? 눈 밑에 점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근신점이에요. 원숭이띠들은 특히나 더해. 왜냐면 눈물을 머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눈 밑에 점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왜 입 옆에 점이 있어. 그러면 그게 미인점이다, 먹을 복점이다, 먹을 식복을 태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역시나 입 주위에 점이 생기게 되면 이분들은 아까 내가 그 좋은 걸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기운을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들어올 복도 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입 주위라든가 이랬을 때 그 점을 조금 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무신생 원숭이띠는 점을 얘기해요 라고 얘기할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떤 콘텐츠를 보면 그 동물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해드리거든. 근데 원숭이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까만 털복숭이의 얼굴은 사람의 그런 기운이 있고, 발바닥이나 손바닥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자, 손바닥도 그렇고 발바닥도 그렇고 무딘 것 같은데, 내가 움직이려면 손이나 발을 많이 쓰잖아. 그랬을 때 내가 먹을 거를 챙겨 오는 거잖아. 그래서 발바닥의 점은 나한테 득이 되지만 얼굴에 내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 눈에 있어서도 그게 약간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내가 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띠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흉터를 지니기는 했어. 근데 내가 사주 생년월일에 흉을 지녀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응?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몸에 흉을 지녀야 되는 적인데, 그 땜을 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땜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성형을 했다. 근데 그 성형 자국이 조금 남았네? 그건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띠들은 그렇게라도 표현을 해주는데, 네. 이 원숭이 띠는 특히나 지금 딱 보여진 게 까만 점이 자꾸 보여. 그러니까 이 점에서 좌우되는 게 되게 많아. 점이 이게 좀 되게 큰 영향을 좀 주는 어. 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몸의 특징에 어떤 사람들은 뭘 지니면 좋다, 뭐 아니면 내가 어떤 색깔을 입으면 좋다, 아니면 어떤 색깔은 좀 피해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리 내가 조금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얼굴에서 이 눈밑이라든가, 바로 눈밑이라든가, 아니면 입 주변에 없었는데 생겼어 라고 하게 되면, 입 주변은 미인점의 뭐 식복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데가 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은 피하는 게 원숭이띠한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빼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스님, 오늘 뭐 원숭이띠 분들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분들의 말년의 운기는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비고비 넘어야 되는 산들이 상당히 많아. 왜냐면 재주가 많고 또 고집도 세고 나만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끼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풍자,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든 원숭이띠 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는 내가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휩쓸리고, 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에 열정을 취하다가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이러다 보니 초년에는 고생이 좀 있었다 소리가 나오고, 중년 이후부터는 조금 철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동안 일을 안 했던 사람들도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움직이다 보니까 차츰차츰 좋아지는데, 사실 원숭이띠가 내년서부터는 그닥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안정을 찾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지금 이제 내년에 59이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 9수가 들어왔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뭔가 이제 내 거에 대한 재정비를 해 나가는 시기로 보여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쫓아오지는 못했던 뭐 경신생 원숭이띠가 됐던 뭐 다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다시 도약을 해서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말년오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이 그럼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겠네요. 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그리고 내가 하던 일에 있어서도 뭔가가 많이 바뀌어지고 새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주춤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뭐 하나가 실이 풀려나가듯이 잘 풀려나갈 수 있는 시기가 병원년 말띠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까지는 뭐 삼재다 뭐다 해서 힘들었고, 삼재가 나갔어도 올해까지는 힘들었어. 이분들이 사실 좋은 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저 사람 올해부터 뭐가 풀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 통장의 잔고를 보면 번 것 같은데 돈이 없어.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이제 조금씩 쌓여지는 시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걸 보면 뭐 60이 넘어야 된다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년에 빨리 내 거를 자리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걸 잘 지켜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는 사실 좀 더 편안할 수 있어. 이분들이. 네. 왜냐면 내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거든. 내 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절대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내놓지를 않으세요.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서 말년의 복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고난스럽고 조금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진짜 믿고 고난 믿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시지만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 보니까 그렇죠. 생년월일을 넣어서 정확히 운세를 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